皆さんこんにちは. JLPT N3 문법 보장반을 담당하게 된 이장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기능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기능어가 뭐냐면 N1 같은 경우에 오모노토모세준이 무엇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문형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스이 때 뭐뭐에 대해서 N2에서 이러한 기능어를 문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일반적인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재에도 이 기능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기능어를 가르치는 것을 상당히 좋아라 하죠. 왜? 본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방식이 문법에서 기능어를 가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능어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안 된다는 거, 출제가 되더라도 한두 문제뿐이라는 거. 그래서 기능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볏짚을 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입니다. 전혀 물론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 어휘를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문형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시험에서 우리가 당장 합격을 해야 되는데 기능어로 주구장창 암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법이라는 것은 단언컨대 문법은 문형의 문형. 문형이라는 것은 문장의 해석 능력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문법의 공부 방법은 독해 지문을 통해서 어휘를 알고 문장 구조를 알면서 문장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문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문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문법 문제에서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하고 나면 문법학대에서 어떠한 형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기능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방법이다. 문형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 이 말은 더 쉽게 문장을 가지고 공부하자. 더 나아가 독해 지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문법 공부가 제일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문법의 출제 유형을 파악하시게 되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확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문법은 공란 외우기가 13문제, 문장 순서, 소위 말하는 별따기, 문장 순서 맞추기 5문제, 문장의 문법, 독해 지문 속에서 공란 외우기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총 어떻게 23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문법의 23문제, 그 다음에 문자 어휘의 35문제, 총 58문제를 합쳐서 60점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일단 독해 지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건 알 수가 있었다. 그럼 문법에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술어. 이 서술어라는 것은 문형문법이다. 문형문법. 문형문법을 서술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형문법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책상이다. 코레와 스쿠에 다. 다의 문장체가 스쿠에 대아루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책상이다. 책상이다. 책상이라고 해도 적구에 다 토시 때모. 여기서 대아루 토시 때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 다와 대아루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닿다는 어떻게? 대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았다 토시 때모, 였다라고 해도 대았다 토시 때모가 하나의 어떤 문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형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형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단언컨대 아직까지 시중에서는 이러한 문형에 대한 것을 다룬 교재가 없어요. 선생님 교재는 물론 저는 이 문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딱 걸려서란 교재를 만들 때 N3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었는데 N3를 만들 때 이러한 문형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것이다 100% 예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이러한 문형, 모든 문제, 그 다음에 교재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문형들에 대한 설명이 제가 충분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이런 서술어적인 문형 문법에 대해서
문형문법에 공부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앞에서 설명해드렸듯이 독해 지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독해 지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시험 문제에서 어떤 형태가 출제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본 강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반드시 서술어는 이 문형문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과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전에 갔을 때 13문제 중에 6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것이 문형문법인데 이 문제를 보고 당황하면서 틀리기 십상입니다. 반드시 문형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 문법 파트에서 과락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 충분히 서술어, 문형, 문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No fear.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바로 정답이 무엇인가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문제를 풀 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정답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어떠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저는 이 문형법이 어떠한 문제, 이 문제와 똑같이 나온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드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부사는 문자의 파트에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문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근거가 무엇인가? 일본어 능력 시험이 바뀌었어요. 그럼 바뀐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던 바, 일본 현지에는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BJT, 재팬, 비즈니스 일본어 시험도 있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평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사 시험을 전부 다 분석해 본 결과, 문법 파트에 부사가 나오더라. 어떠한 부사? 예를 들면, 결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코, 캐시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다음에 반드시 결코 하지 않는 부정문이 오죠. 즉, 어떠한 부사가 왔을 때 반드시 뒤에 문장 어떠한 형태가 와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전혀 그건 M4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사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딱 걸렸어에서도 이 부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본 교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양은 적습니다. 그 적은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사와 관련된 문제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존경 겸양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존경 겸양 문제 중에서 자체 존경, 쉽게 말하면 아우의 만나다의 겸양은 오메니카카로 찾아뵙다. 이런 자체 존경이나 이걸 특수 경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자체 존경, 자체 겸양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유 말하다의 존경은 오시아로, 겸양은 모수 모시아게로 이런 기본적인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자체 존경, 겸양을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출제가 되는가? 공식, 존경 공식. 오 플러스 동사 마스형 플러스 리나로 데스 구다사이라든가 오고 명사 플러스 구다사이 이런 존경, 겸양 공식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존경, 겸양에 대해서도 딱 걸렸어 교재 그리고 본 강의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경, 겸양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충분히 강의에서 다루고 있고 교재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능어, 이제 기능어가 나오는 겁니다. 기능어 많이 나와 참 문제. 이 기능어는 주로 나니나니 때 뭐뭐에 관해서 칸시 때 뭐뭐에 더해서 쿠와에 때 뭐뭐와 비교해서 쿠라베 때. 자, 이런 나니나니 때 형태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기능으로 암기하시지 마시고 독해 청해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본 교재 딱 걸렸어에서는 1번과 모든 파트의 1번과 3번 문제가 이런 기능으로 이루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컨대 본 교재에 나와 있는 1번과 3번 문제까지 출제가 되어 다루고 있는 이 기능어만 암기를 하시면 된다. 본 강의는 딱 걸렸어에 나와 있는 문법과 독해 같이 이루어지가 있습니다. 이 문법 파트에서 문제를 전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기능어만 알고 있더라도 충분히 기능에 대한 대비가 된다. 마지막으로 수동과 사역 문제가 다 문제 출제가 됩니다. 언제 수동을 써야 되고 언제 사역을 써야 되고 언제 사역 수동을 써야 될 것인가.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동을 쓰임새, 수동의 문장 구조, 그 다음에 수동의 형식, 사역의 문장 구조, 사역의 형식, 사역 수동의 문장 구조, 사역 수동의 문장 구조, 형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과 사역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강의를 했지만
더 상세하게 수동과 사역수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강의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동, 사역수동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많은 지문과 많은 문장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인쇄를 하시지 마시고 친구 집이나 회사에서 인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으니까. 집에서 쓰면 그 잉크젯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란 외우기 열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주로 뭐 서술어, 문형문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염두에 두자. 기능어는 많이 출제가 되어봤자 한 문제다. 그런데 왜 쌤교재는 세 문제나 다루고 있느냐? 세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느 그 정도의 기능은 알고 있어야만 독해 청해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파트 2 문장 순서 별 따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별 따기 문제. 단문으로 출제되는 케이스도 있고 대화문으로 출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대화문 2개, 단문 3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문도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첫 번째, 모든 문장은 단어, 조사,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가 내리다, 아메가 후루. 여기서 아메가 단어, 가가 조사, 후루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빵이 맛있다. 그러면 팡가 오이시. 여기서 뭐 빵이 단어, 가가 조사, 오이시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장은 단어, 조사, 서술어, 단조서의 용법이기 때문에 만일 문장 속에서 아메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아메가 나오면 단어 조사가 되겠죠. 그럼 보기 1, 2, 3, 4 중에서 서술어를 찾으면 된다. 만일에 문장 속에서 아메, 비만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아메 다음에 조사가 나와야 되겠죠. 조사를 보기 1, 2, 3, 4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은 단어, 조사,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도 문제를 풀 때 제가 만든 책이고 저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문장 순서를 맞춰서 막 이게 답이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단어, 조사, 서술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론을 알고 있어야만 실전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두 번째, 기본 문법을 알아야 된다. 자, 이 말은 명사 플러스 명사는 노가 오죠. 그래서 만약에 암에 노가 나와 있다. 그럼 뒤에는 뭐 명사가 오기 때문에 보기 1, 2, 3, 4 중에서 명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형용동사 플러스 명사는 나가 와야 되고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바로 오고 동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옵니다. 여기서 기본 문법 중에서 동사 플러스 명사를 반드시 염두에 두자.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가 내리는 날 아메가 후루 히 보기 중에 만약에 후루가 나와 있다. 내리다. 그럼 동사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뒤에 뭐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자. 그래서 동사는 끝나는 형태가 아닌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더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동사를 그냥 끝난다, 해버리다, 먹다, 잔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자는, 먹는, 끝나버리는 명사가 온다고 생각을 반드시 해야만 동사 다음에 오는 문장 순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사는 제일 마지막, 즉 보기 1, 2, 3, 4에서 도떼모, 닭상 이런 단어가 나와 있다. 그럼 부사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문장 순서를 맞추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이 부사를 어떤 위치에 넣으면 가장 해석이 자연스러운가를 파악하시면 된다. 그래서 파트 2는 뭐 문장 순서, 단조서, 단어 조사 서술어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기본 문법 명사 플러스 명사는 노, 형용동사 플러스 명사는 나, 형용사와 동사는 바로 접속. 여기서 동사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자. 그리고 부사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고 이루어진 문장에서 부사의 삽입이 어디에 삽입을 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문장 순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 문장의 문법이 5문제. 자, 이것은 특정한 문법, 특정한 어휘, 특정한 기능어를 암기를 해야만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에 대한 해석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 역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전에 가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 문제 훈련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저희의 능력이 아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 강의 JLPT N3 보장반 문법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강의 자료실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죠. 할 때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올렸을 때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주로 시제 구분, 앞 문장을 보고 가로가 있어요. 이 가로 앞에 있는 문장을 보고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때 심었다 뭐뭐 해버렸다인지 때 심아우 뭐뭐 해버리다인지 그리고 긍정문과 부정문 때 심아야 마시다인지 때 심아야 마시다가 아닌 때 뭐 심아와 낚았다 해버리지 않았다 부정문인지 긍정문과 부정문 의문문과 축청 이런 기본적인 문장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뭐 여러분들이 별도의 훈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문장의 해석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뭐 제가 독해를 통해서 문형과 문장 해석 능력을 키우면 또 문법 파트는 별도로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그만큼 중요하다. 독해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휘 능력과 어휘 능력은 뭐 기본적으로 문자 어휘를 듣고 나서 어휘 능력을 키우고 독해에 가서 문장 해석 능력을 키우다. 그리고 나서 문법에 오시면 굉장히 공부하시기 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접속사는 고유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데 사때 내지 사때 토커로 돼 같은 표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문장이 쫙 나와요. 문장이 단락이 끝났어. 전환과 전환관계 그럼 그 다음 단락에 한 칸 띄우고 가로에 들어가는 거 사때나 토커로 돼가 정답이 되겠죠. 이처럼 부사는 고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갖고 있는 부사, 이 부사는 어울리는 또 서술어도 있어요. 만일, 뭐시, 오면 뒤에 뭐? 가정형, 만일 뭐라면 가정형이 옵니다. N3 수준에서 단순하게 이 부사만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부사와 어울리는 서술어, 즉 공란이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여기 부사가 들어가고 여기 서술어가 나오고 이 두 가지를 A, B를 같이 묻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딱 걸려서 교재에서는 뭐 부사를 묻는 문제, 이 문제가 3문제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접속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되겠네, 이게 답이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충분히 전후 문장을 보고 이 부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 부사가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이 부사가 왔기 때문에 서술어는 반드시 이것이 와야 된다라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문법 파트에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파트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고도의 문장 분석 능력과 문장 해석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어휘 능력과 독해를 할 수 있는 독해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만 갖추고 그다음에 문장 순서 맞추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던 요령과 스킬로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란 외우기 문제와 문장 속의 문법, 즉 독해 지문 속에서 가로 이 두 개는 요령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 요령이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인 어휘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과 방법을 익혀야 된다. 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제가 열과 혼을 다하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본 강의를 들었을 때 충분히 문법 파트는 고득점으로서 그리고 고득점 중에서도 최만점으로서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문법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제 조금은 감을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 미나상 간바떼 구다사이.